유산초다 결국에는 경제적인 자유. 안녕하세요, 주식kon설 유튜버 밑단데 반갑습니다. 자, 우린 동학골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자, 두산 인프라고 보면요, 하단선에서 바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 형들아, 대신형이 얘기해 준 부분 한번 볼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 자, 신흥국가 엔진 선박 공정위 피인수를 승인했다. 야, 이거 공정, 아이 자꾸만 주식쟁이로 있다 보면 자꾸만 공정위가 겐세이를 넣는 게 굉장히 싫습니다 법이요. 우리의 두산중공업 결국에는 상처 입은, 형들아, 상처 입은 그러한 조개가 그 진주를 만들듯이 우리의 진주를 만들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30% 할인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언제 이렇게 두산중공업 잘 나갔어? 실적에 대한 부분 레전드야. 우리가 목표가 올릴 수 있겠어. 뭐 그렇게 해서 2021년 실적에 대한 부분, 형들아. 2분기입니다. 2분기 실적이 2조 4,347억 원. 야, 돈 많이 번다. 그래서 23%. 영업이익이 2,558억 원. 그래서 우리가 2,500년 산다면 대략 뭐 1년에 1억씩 쓰면 되겠네. 이런 어떤 부분. 그 정도는 못 살죠, 우리가. 자, 당사 추정치 대비 매출이 4%, 영업이익이 3% 상회하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해서 착착착 되겠고, 자, 보면 공정위는 현대제누인의 동사 인수를 승인했고, 그거 잘했네, 공정위. 자꾸만 기업 활동하는데 자꾸만 겐세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점. 자,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두산마켓을 제외하고 피인수가 완료되면서 대략 순자산이 1조 2천억, 부채가 한 4조 가량 된다는 그런 어떤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점. 그래서 상반기 박해설 제반 실적이 매출이 2조 5,857억 원, 영업이익이 2,190억으로 세전이 1,860억. 이렇게 되고, 돈 잘 버는 회사, PER이 한 700가량. 이런 부분이 되는데 말도 안 되게 주가가 떨어진 그런 어떤 부분, 측면이 되죠 보면. 너무 떨어졌다 보면. 아이, 적당히 떨어져야지. 좀 또땅해라. 괜찮습니다, 형들아. 그래서 실적을 따박따박 잘 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에 대한, 포크레인의 힘은 엄청나 보면. 아파트 현장에서 포크레인 없으면 작업이 안 되지 보면. 필수적인 거야.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 대한 부분에서 자본 총계에 대한 부분이 3조 8천억, 4조 2천억, 4조 4천억 된다. 해서 부채에 대한 부분이 167, 유보율이 120%, 그래서 영업이익이 8.3 되는, 그래서 ROE가 6.47이다. 그래서 자, 결국에는 보면 9,209원, 그 다음에 1,677원, 그래서 11,012원 이렇게 되겠고요. PBR에 대한 부분이 0.76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이 자, 7,276억이 되는,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13.90이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종목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개인들이 담아가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타 법인에서도 잡아주는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자, 일별 상황을 보면 개인들이 잡아주고 있죠. 개인들이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좋아지는 모습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자, 보면 월봉에서 주가의 하락선은 굉장히 좀 과도하게 그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어떤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들은 반드시 온다. 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어졌잖아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두산 프로코 뭐 실적도 안 나오는지 알겠어 보면 안 그래요 형들아 실적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너무 좀 그 보면 우리가 좀 자신감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확신을 갖고요. 시장이 좀 내려왔는데 이거 자꾸만 뭐 뭔 얘기 들리면 자꾸만 중국 쪽에서의 말썽이 이게 요즘엔 좀 많네 보면. 아니 중국 형들은 왜 자꾸만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보면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그래서 대만 쪽에서는 또 모든 거는 그 행복과 불행이 함께하죠. 불행인 줄 알았는데 행복하는. 중국의 전력 대란이 불행인 줄 알았는데 대만에서는 기회가 되는 뭐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산인프라코가 오히려 더 하락은 이렇게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그 보면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 보면요, 이 부분 볼까요? 자, 어떤 주식이 지난 몇 년간 올랐다거나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현재의 주가 수준을 결정하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야, 이거는 형들아, 이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마다 틀려, 형들아. 이게 주식이 투자의 아무리 투자의 대가가 뭐 이렇게 주둥이 털었다고 하더라도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형이 얘기한 거, 근데 이 형 얘기 듣다가 나한테 맞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떤 주식이 몇 년간 올랐다가 오르지 않았던가는 현재 주가 수준을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다. 결국에는 실적을 보고 위대한 기업을 보라는데 위대한 기업을 그냥 그 웬만하면 좀 사라고 얘기했던 게 필리핀스였는데 이건 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성향은 좀 가격을 엄청나게 쌀 때 사야 되는 그게 저의 성향이더라고요. 보면 사람마다 좀 성향이 틀리니까 형들아 그런 어떤 부분이 있겠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어떤 그 중요한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이해할 수 있는 회사 주식이 그 가치보다 싸게 나왔을 때 매입하라. 자, 매입하라라고 워렌 버핏청이 이런 어떤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이 그 가치보다 싸게 나왔을 때 매입하는 이런 어떤 전략도 그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많이 된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면 이해가 할 수 없으면 보면 오래 버티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이해하기 쉽잖아. 장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니까 뭐 그렇게 건설 경기 사이클에 또 뭐 이렇게 좀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결국에는 주가 너무 떨어졌다는 보면 이거 재반등 나와야 돼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 있어 법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자산운용사들이 들이댔나 볼까요? 삼성과 미래에셋, 한국투자신당 뭐 이렇게 해서 신한영, VI 자산도 이렇게 들어온 이렇게 해서 너무 좀 과도하게 빠졌습니다. 보면 반등 나와주면 정말 어떤 엄청나게 좀 세게 나와줘야 하는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옛날에 47,000원 이상 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하락 이후에 재반등. 정말 어떤 이런 어떤 부분에서 2013년, 2014년 그러다가 주가의 슈팅가 눌려주다가 제타 슈팅이 되어 어마어마하죠 보면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두산 그 인프라코어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보면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주가의 저점에서 강한 어떤 반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프로코는 좀 말도 한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좀 싸질 수 있지? 말도 안 되게 좀 싸진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반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세게 나와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알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